안녕하세요. 호주야 클럽 여러분, 칼보무사입니다. 2021년이 벌써 2월이 됐네요. 오늘 영상은요, 482 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금 호주에서 유학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482 비자가 457 비자를 대체하게 되면서 여기에 삽입된 2년 경력 조건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 TSS 비자는 일반적으로 디플로마 이하의 학업을 마치신 분들이 보통 고용주를 찾아서 스폰서십을 통해 영주 비자까지 도전하는 그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직종, 그러니까 이제 요리,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이런 학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고려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2년 조건이 왜 문제가 되냐? 제가 일전에 이제 485 졸업생 임시비자 연장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올렸던 동영상에 보면은 그레주얼 워크 스트림이라고 하는 스트림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레주얼 워크 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 비자가 그란트 된 이후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8개월까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풀타임 경력을 2년을 쌓기 위해서 2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이 24개월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 24개월을 마련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앞에 붙였던 말 중에 하나가 이론적으로는 이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죠. 조건이. TSS 비자에 필요한 24개월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럼 이 기간을 채울 수 있는가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학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셨던 그 Confirmation of Enrollment라는 COE라고 부르는 서류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학업 종료 예정일이 적혀 있습니다. 학업 종료 예정일이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COE라는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하게 되고 이 COE에 나와 있는 날짜보다 일반적으로 2달가량을 더 여유 있게 학생 비자를 그란트를 해줘요. 이 2달가량의 시간을 여유를 붙여서 주는데 연말에 끝나시는 분들, 학업이 뭐 11월이나 12월에 끝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3월 15일까지 비자 기간이 그란트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이론적으로 학업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풀타임 잡을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2달의 풀타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학생 비자 끝나기 조금 전에 485 Temporary Graduate 졸업생 임시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는데 이 비자의 심사기간이 약 한 4개월 정도. 자, 한번 볼게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냥 구글에서 라고 검색을 하시면 서브클래스 485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민서 홈페이지가 맨 위에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스트림이 나눠져 있어요. 딱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볼 스트림은 그레주얼 워크 스트림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가장 첫 화면에 프로세싱 타임이라고 나오죠. 이게 약 75%의 비자 신청서가 6개월 정도가 걸려야 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6개월로 늘어났는데 그냥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의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코로나가 계속 있지는 않을 거니까. 자, 학생 비자 말미에 2개월, 그리고 비자 심사 기간 3개월 정도. 둘을 합하면 5개월이 되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8개월짜리 비자 그란트가 되면은 토탈 23개월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TSS 비자에 요구되는 요 2년 경력 조건. 자, 요 2년 경력 조건이 24개월인데 2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이 부족하잖아요. 자, 이민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 482 비자를 그란트 받기 위한 조건을 이제 설명해 놓은 그 이민법인데 여기 보시면 노트라고 해갖고 All criteria must be satisfied at the time a decision is made on the application. 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모든 조건들이
At the time a decision is made on the application. 이 비자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모두 만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비자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 조건들이 만족이 되지 않아도 비자를 결정하는 순간에만 만족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비자 신청을 할 때는 내 경력 기간이 23개월만 돼도 비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비자가 심사되는 동안 24개월이 만족이 되면 비자 결정하는 순간에는 당연히 24개월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조건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비자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TSS 비자의 프로세싱 타임을 한번 볼게요. 약 75%의 비자 신청서가 4개월 정도 안에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토탈 우리가 23개월에서 플러스 4개월 하면 27개월의 시간이 되죠. 이미 24개월을 만족을 시키고 3개월 정도 여유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붙였던 조건 중에 하나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학업 기간 동안 꾸준히 일을 해오고 내가 그 일을 하던 업장의 고용주와 아주 릴레이션십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졸업을 하고 학교를 끝마치는 그 다음 날서부터 풀타임 잡으로 컨버트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학업을 하는 도중에 일을 마땅히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은 뭐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돼요. 내가 당장 내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찾는 기간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졸업생 비자 기간 도중에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업장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내가 새로운 업장에 인터뷰를 보고 트라이얼을 하고 새로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또 요 기간, 빈 기간이 생길 수 있고, 혹은 내가 일을 하다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다리에 깁스를 하고 한 3, 4개월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러한 변수도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런 패밀리 이슈 때문에 한국에 방문을 하게 돼서 그곳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던가 이랬을 경우에는 요 시간이 또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24개월을 안정적으로 만족을 시킬 수 있느냐가 사실 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러한 변수까지 고려를 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요리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TSS 비자를 많이 하시는데, 반드시 요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뭐 제가 접근하는 자동차 정비 이런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변수들까지 내가 좀 고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 하면 추가적으로 최소한 6개월 정도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레벨의 학업을 애초에 학생 비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어드밴스 디플로마 학업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비자 심사관들이 TSS 비자의 학력 조건을 살펴볼 때 이제 요 기준을 잡는 게 뭐냐면, 이 통계청에서 정해놓은 요 직종에 대한 요 설명을 살펴보는데, 여기에 학력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Associate Degree, Advanced Diploma or Diploma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셰프 기준이에요. 자, 셰프의 경우에는 적어도 디플로마의 학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디플로마보다 한 단계 위인 어드밴스 디플로마는 이미 디플로마를 만족을 시키고 나서 에디셔널한 학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학업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꾸준히 일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요 파트타임에 대한 경력도 역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요 일반적으로 요 TSS 비자의 2년 경력 조건을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Generally, you should have gained your experience on a full-time basis within the last 5 years. 자, 기본적으로 풀타임 근로 계약을 기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은 We might consider equivalent part-time work. 자, equivalent part-time work도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뒤에는 We do not consider casual work. casual contract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요 equivalent part-time work, 제가 주목하는 거는 요 단어예요. equivalent. 이 equivalent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요게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equivalent를 어떻게 해석하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질 않거든요. 근데 이민법에 보면은요, PAM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PAM은 뭐냐면은 Procedures Advice Manual이라고, 말하자면 이민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설명해 놓은 뭐 설명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에 보면은 이게 이민법의 레귤레이션인데, 이 레귤레이션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들이에요. 문장 자체가 좀 어렵게 또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자 심사관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PAM이라는,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은 거죠.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equivalent를 어떻게 해석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은데, 여기서도 사실 깔끔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혹자는 뭐 이거를 프로라타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프로라타로 하겠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말을 한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주당 20시간 꾸준히 일을 해주면, 약 6개월 정도를 일을 해주면 풀타임 3개월에 상응한다라고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딱 잘라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이퀴벌런트를 해석하겠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이게 풀타임에 이퀴벌런트 하다라는 거를, 말하자면 이민성 심사관을, 비자 심사관을 설득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드밴스 디플로마 레벨의 학업을 하는 동안 쌓인 경력은, 명확하게 어떻게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풀타임에 상응한다라고 얘기를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거는 에디셔널한 학업을 하면서 쌓았던 경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셰프로서 쌓은 경력이라고 어필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482 비자에 대한 내용을 화두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요거를 첫 번째 482 비자의 어떤 그 경력 조건에 대해서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좀 살짝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있었던 케이스, 이거 굉장히 최근에 나온 케이스거든요. 저번 주 1월 27일인가에 그란트 받은 TSS 비자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2년 조건, 여기서 얘기하는 풀타임 베이시스의 2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을 조금 실제 사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좀 더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쉬우실 것 같아서, 요 내용을 오늘 영상 이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 2년 조건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아주 스트릭트하게 2년이 안 되면 무조건 비자 거절, 이런 거로 보긴 좀 힘들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조금 땡겨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 이 2년 조건은 이민서에서 이 비자 신청인이 추가적인 어떤 트레이닝이나 교육 없이 바로 투입이 돼서 셰프로서 일을 할 수 있는, 혹은 모터 메카닉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 스킬, 널리지가 되느냐, 이거를 보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비자 진행을 했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호주 퍼스로 워킹 홀리데이를 들어와서 꾸준히 뭐 식당에서 키친핸드로 일을 하다가 요리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요리 학교를 진학을 했고,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일을 하다가, 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퍼스 지역에 있던 식당들이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됐던, 락다운이 됐었던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한 기간이 들어가고, 사실 풀타임으로 일한 거는 1년이 채 되지 않아요. 나머지 기간은 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락다운 기간으로 식당이 문을 닫고 이랬던 분인데, 이 경력 조건 자체가, 너희가 이민성이 이 2년 경력을 요구를 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제 비자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 이
2년 풀타임 경력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서 너희가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과 기술을 갖고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설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비자를 무사히 그란트 받으신 분이 있어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482 비자 어찌됐든 간에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셔야 되니까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분이 준비를 하셨고 어떻게 그란트를 받았는지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랜만에 좀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저도 조금 많이 업이 되는데 네, 빠른 시일 안에 제가 두 번째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